갑질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은 자기애와 자기중심적인 특징을 갖춘 사람을 지칭하며, 갑질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갑질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는 복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먼저 갑질하는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애와 자만심. 나르시시스트는 과도한 자기애와 자만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며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여깁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고백하고 칭찬받는 것을 갈망합니다. 2. 감정적 냉담함.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무감각하거나 냉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요구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며 그들의 감정적 상태나 니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3. 공감 능력의 부족.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며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구.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갑질 행동을 사용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5. 남을 위한 관심의 부재. 나르시시스트는 자신과 자신의 욕망에만 집중하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이익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을 할 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수행합니다. 6. 자기과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과시하고 자아 확장을 통해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뛰어난 업적, 성공, 재산 등을 자랑하고 주목받으려고 합니다. 7. 남을 상처주기. 갑질하는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을 상처주거나 피해를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훼손하거나 상처를 주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갑질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갑질하는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은 복잡한 원인과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1. 자아 방어 메커니즘. 나르시시스트 행동은 종종 자아 방어 메커니즘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아 방어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내적으로 자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과거 상처와 외상 경험. 일부 나르시시스트는 과거의 상처나 외상을 경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아에 대한 불안을 증가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무시나 지배의 욕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보상 체계. 일부 나르시시스트는 어릴 때나 어른이 될 때부터 자기애가 과도하게 칭찬되거나 지지받은 경험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 체계는 그들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노력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4. 발달적인 요인. 어릴 때 부모의 양육 방식이 나르시시스트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칭찬 또는 지지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에 대한 비판이 없는 양육은 나르시시스트 특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5. 성격 및 유전적인 요인. 일부 연구는 나르시시즘이 유전적인 요인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합니다. 성격 특성과 유전적인 요인은 나르시시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자기지향의 육아 환경. 어릴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중심적인 육아 환경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부모나 주변 환경이 그들을 너무 칭찬하거나 과도하게 보호할 경우 자아중심적인 태도를 키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7. 사회적 비교와 경쟁. 사회적 비교와 경쟁이 강조되는 환경에서 나르시시스트 특징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더 뛰어난 것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8. 자기 부족감의 숨은 불안.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자기 부족감과 불안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더 강하게 나타나려는 노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적으로 자신을 키우고 보완하려고 시도합니다. 9. 사회적 모델링. 어떤 경우에는 나르시시스트 행동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델링되거나 배워진 것일 수 있습니다.
부모, 가족 구성원 또는 다른 권위적 인물이 나르시시스트적인 특징을 보이면 이것은 해당 행동을 배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나르시시스트 행동의 원인은 다양하며 이러한 원인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나르시시스트와의 대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 행동이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때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찾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질하는 나르시시스트의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질하는 나르시시스트와의 대처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경계 설정.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이 허용되고 어떤 행동이 허용되지 않을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세요. 2. 강력한 의사소통.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를 통해 불편한 문제를 열거나 논의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감정을 낮추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폭주하거나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지지 체계 구축. 가족, 친구, 동료 또는 상담사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지지 체계를 구축하세요. 나르시시스트와의 상호작용에서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기 케어. 나르시시스트와의 상호작용은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기 케어에 신경을 쓰세요. 충분한 휴식, 운동, 영양,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을 유지하세요. 5. 전문가의 도움. 만약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극심한 갑질이나 상처를 초래한다면 정신건강 전문가나 상담사의 도움을 찾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갑질에 대한 대처 전략을 배우고 심리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거리두기. 경우에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상호작용이 끊임없는 갑질과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관계를 종료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7. 감정 조절. 갑질하는 나르시시스트와의 상호작용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공격적이거나 무시하는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냉정함을 유지하세요. 8. 자기확인 및 자신감. 나르시시스트와의 상호작용에서 자기확인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키우세요. 그들의 공격적인 언행에 피해당하지 않도록 강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세요. 9. 정보 수집. 나르시시스트의 특징과 갑질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하세요. 이를 통해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10. 무시와 회피. 어떤 경우에는 나르시시스트와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고 무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주의를 끌지 않고 갑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갑질하는 나르시시스트와의 대처는 매우 복잡한 과제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질에 대처하면서 자신의 안전과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